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제7주차 발명교육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분이 과제를 내주셨는데 모두 잘 했습니다. 제대로 다 풀이를 했고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게 처음 그리면 좀 까다로운데 그려본 사람은 쉽겠지만 여러분이 모두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거를 이제 연습한 김에 분자의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그 이론이 있는데 루이스 구조를 바탕으로 간단한 그 전자 쌍만 계산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공명 구조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루이스 구조가 가능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요거를 또 선정하게 해주는 그 용어가 형식 전하라고 있어요. 포르말 차지라고 하는데 이 형식 전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형식 전하를 먼저 하고 이제 그 입체 구조 쪽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형식 전하라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형식 전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자과 전자가 원자의 경우에 있죠. 뭐 그룹별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루이스 구조에서 할당되는 전자들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CH4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 원자 탄소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보면 탄소는 원래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요 현재 그림에서는 고립쌍은 없고 결합쌍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있죠. 네 쌍이면 8개 전자인데 그 결합 전자는 절반만 카운트를 해라. 8개의 전자 중에 어차피 공유한 거니까 하나씩 공유한 거니까 한 개씩만 탄소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립상은 없고 8개 전자 중에 결합 전자 중에 절반인 4개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0 이렇게 되겠죠. H도 생각해 보면 원래 하나 있는 건데 고립상은 없고 결합 전자만 하나 있으니까 빼기 빼기 해서 0.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C와 H가 형식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는다. 뭐 어느 정도 안정하다 하는 뜻입니다. 당연히 고립상은 자기 거니까 다 빼는 거고 결합 전자에 대해서만 절반만 빼줘라. 요게 이제 형식 전하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뭐 공식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계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예제가 이렇게 있어요. ICl4 음이온 또 BrCl3 뭐 보니까 다 0이다 하는 거죠. 뭐 여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CO2의 루이스 구조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한번 그려봤다 하는 거죠. 여기다 곧바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조금 헷갈릴지 몰라도 한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산소는 원래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6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요 산소를 우리가 계산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고립상이 4개 있어요. 4개. 이쪽 산소에서 본다면 이제 이 2개의 결합 전자쌍, 4개의 전자가 결합인데 절반만 가져오니까 2개를 가져와서 0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똑같으니까. 가운데 탄소를 우리가 보면 탄소는 원래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데 탄소는 현재 결합 전자만 8개. 절반 가져오면 4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전부 다 000이다. 000. 이중결합을 쓰지 않고 삼중결합과 단일결합을 썼다. 여기처럼. 그러면 이제 가운데 탄소는 뭐 여전히 4 빼기 4니까 0이죠. 결합전자만 8개니까. 근데 오른쪽에 탄소는 이제 6에서 빼나가는데 고립전자가 6개고 결합전자가 절반인 1개에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쪽 산소는 그렇다면 이제 6개의 전자에서 고립전자가 2개, 결합전자가 여기 이제 3줄이니까 6개 중에 절반 3에서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처럼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은 음전하를 형식적으로 띄고 가운데는 0이고 왼쪽은 양전하를 띄어서 이 좁은 분자 내에서 전하가 분리된다는 게 좀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가운데 탄소를 주지 않고 요거와 점들과 연결선은 똑같은데 산소를 가운데, 요 수소와 산소를 바꿔서 그린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이제 이쪽에는 이제 보니까 6개에서 4개 빼고 2개 빼니까 0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결합 전자만 8개, 4쌍이죠. 가운데 있는 얘는 6 빼기 결합 전자 8개의 절반 가져오니까 플러스 2예요. 플러스 보통 계산할 때 안 쓰지만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원래 4개가 있었는데 고립상 4개의 결합전자 4쌍에서 절반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가운데 산소는 플러스 2, 오른쪽에 탄소는 마이너스 2. 아주 큰 전하의 분리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올바른 합리적인 그럴듯한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NCS 또는 뭐 CNS, CSN 하여튼 C와 N과 S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일가 음이온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다 가능하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느냐 3가지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여튼 뭐 계산은 여러분이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돼요. 그래도 한번 하나라도 해볼게요. 연습이 필요하니까. 자, N은 원래 15쪽이라서 5개 있는 거고, C는 4개 있는 거고, O는 6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뺄 거예요. 첫 번째 그룹에서 N은 고립전자가 4개. 결합이 이제 2줄이니까 2쌍, 4개에서 절반 2개를 빼오겠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탄소는 4개에서 결합전자만 8개니까 그냥 4개 빼서 0이에요.
아니, 산소가 아니라 황이네요. 황이나 산소나 최애각 전자, 원자가 전자는 똑같아요. 보기 안 좋으네. 황. 자, 황은 원래 6개 있는 거에서 고립상 4개, 자기 거 4개, 결합전자쌍 2쌍 4개에서 절반, 그래서 0. 그래서 마이너스 1, 0, 0. 비교적 전화가 다 0이 될 수는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해보면 알지만 마이너스 1, 0, 0. 두 번째 그림은 마이너스 1, 0. 그 마이너스 2가 또 탄소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질소죠. 여기는 너무 많은 분리가 일어났는데 역시 탄소가 마이너스고 황이 플러스 2고 질소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 전하는 다 0이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전하가 적게 분리된 게 좋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음전하를 띄는 게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여기 보니까 더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또 가장 작은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소, 원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뭐 별거는 아니고요.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전기 음성도 공유 전자 쌍자는 뭐 없어도 되는데 공유 전자를 잡아 당기는 정도 간단히 이렇게 돼요. 만약에 F와 F가 결합을 했으면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때는 똑같은 원자니까 이 한 쌍의 전자를 당기는 정도가 똑같아요. 뭐 결국은 뭐 전하가 이제 공유된 전자가 딱 중앙에 놓이게 돼서 전체적으로 0의 전하를 갖게 되죠. 그런데 H와 F가 있으면 이 형식 전하가 전부 여기는 0입니다. 계산해 보면. 근데 이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 공유된 전자 쌍을 H도 자기 영역에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F도 자기 영역에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F가 좀 더 많이 세요. 전자를 당기는 힘이. 그래서 공유하기로 했는데 뭐 자기 거는 여기 6개 있다고 해도 이 하나를 이렇게 중간에 놓고 공유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F가 좀 세게 당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놓이는 효과가 된다 하는 거죠. 그쵸? 넣기가 되면 이렇게 좀 더 F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씩 할당을 하면 제로의 형식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전자쌍이 플로어르 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이라도 이쪽이 음전하를 띄고 있고 이쪽은 양전하를 띄게 된다. 요 기호는 델타라는 거를 쓰려고 한 거예요. 델타는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된 전자가 똑같은 원자끼리는 완벽하게 센터에 놓이지만 다른 원자끼리는 누군가 좀 더 세기 때문에 센 쪽으로 약간 치우칠 수가 있다. 그럼 그 치우친 쪽으로 음전하를 띄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ptable.com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ptable.com의 속성에 보면 전기 음성도라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뭐 다른 것들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겠지만 전기 음성도를 클릭을 하면 이 주기율표의 숫자들이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전기 음성도 값을 나타내요. 이 전기 음성도는 비금속 쪽이 이제 아무래도 전자를 당기고 금속들은 전자를 잃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금속이 아무래도 셉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같은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이 이제 비금속의 경향이 센 거고 이쪽 방향이 금속의 경향이 좀 더 센 거예요. 물론 이제 영족 기체 이는 별로 결합을 안 하니까 노 카운트를 하고 일부 요 결합하는 거 얘네들은 숫자가 있긴 있어요. 이쪽은 열외로 하고 제일 센 게 플루오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에 2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산소가 2등, 염소가 3등. 요 중에 또 나오겠죠. 그래서 질소가 4등. 질소하고 염소는 사실 여기는 0.12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만 본 거예요. 탄소. 그리고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수소니까 이제 비금속 중에서 많이 쓰이는 원자 또는 원소들에 대한 전기 음성도를 현재 6개만 비교를 했습니다. 한번 적어 보면 플로르, 산소, 염소, 질소, 탄소, 수소 이런 순서로 지금 이쪽이 센 거죠. 이거를 노트 화면에다가 적어 보면 자, 전기 음성도예요. 전기 음성도는 제일 센 것이 플루오르, 산소, 질소, 염소. 그 다음에 질소인데 아까 크기는 질소가 작지만 염소와 질소는 거의 질소가 조금 작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탄소, 수소. 요 정도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돼요. 주기율표 위치 중에 우측 상단이 아무래도 세다. 그래서 이제 공유전자들은 이런 세기로 잡아당기는데, 아까 여기 이제 전하를 캡처하느라고 캡처된 게 사라졌는데, 이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하를 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을 누가 띌 텐데, 이 마이너스 1을 NCS 중에 누가 제일 세냐? S는 굳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적지는 않았지만, S는 2.58인가? 2.56인가? 2.58이죠. 그래서, N보다는 뭐, 많이 약하죠. C보다는 조금 크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일 센 게 여기서는 N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는다고 하면 질소 쪽에 전자가 많이 오는 게 합리적이다. 탄소가 제일 약한데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상당히 불리한 전기 음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역행하는 루이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요 루이스 구조가 그나마도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뭐 여기 예제들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그 원자과 전자만 잘 알고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으면 금방 어떤 구조가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루이스 구조를 그려주고 계산하는 거니까 더 쉽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형식 전하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가능한 구조 중에 누가 그나마도 형식전화로 봤을 때 제일 나을까 한번 판단해 보는 그런 문제가 하나, 두 개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비교한 적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미리 알려줄게요. 이건 다음 페이지에 알려줄게요. 과제 1. 올바른 루이스 구조식 찾기. 두 가지 물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BF3예요. 옥택트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제 구조가 책에서는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사실 이게 올바른 건데 중심 원자가 옥택트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어떤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그리면 어떻겠느냐. 뭐 이중결합이 어느 원자와 할지 동등하다 그러면 이제 공명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린 거와 왼쪽 거와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일 것이냐. 오른쪽은 모든 원자들이 8전자를 만족하고 있고 왼쪽은 3개, 플루오린은 8전자지만 붕소는 8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BF3 요거에 대해서 얘와 얘 중에서 누가 올바른 루이스 구조냐 형식 전화를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1번. 두 번째는 일산화탄소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일산화탄소. 주기율표에서 이제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죠. 원자과 전자를 보면 얘는 4개, 얘는 5개, 얘는 6개예요. N2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개의 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10개의 전자를 8전자에 맞추도록 그리려고 하면 결국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3중결합을 이렇게 그려주고 양쪽에 고립상을 한 쌍씩 이렇게 배당을 합니다. 질소는 이렇게 루이스 구조 그려서 만족을 해요. 형식 전화가 전부 0이에요. 근데 CO 도 전자를 합해보면 10개죠. 그럼 CO 도 그럼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느냐? N2처럼.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느냐? 요거에 대한 여러분의 그 판단을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8전자를 못 갖추는 게 몇 개 있더라도 하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을 낼 것이냐. 아니면 반대쪽으로 8전자를 탄소를 갖추고 산소가 안 갖는 쪽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냥 공평하게 8전자가 안 된다면 서로 안 되게 7개씩 갖는 게 맞느냐. 뭐 이거 말고도 더 그릴 수가 있는데 요런 그 현재 4가지만 주어졌다고 할 때
이 네 가지의 루이스 구조 중에서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 거는 어느 것이냐? 형식 전화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형식 전화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좀 당시로 본다면, 기가 막힌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 그걸 우리는 VSEPR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VSEPR 앞자를 따서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중심 원자에 있는 보통 이제 간단한 그 분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주기율표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율표에서 그냥 아무 선택 안 하고 요 2주기, 요 2주기 2번 2주기를 이렇게 보면 어떤 원자들이 있냐 하면, 여기가 이제 2주기입니다. 2주기예요. 요렇게 8개가. 그 중에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플루오린 원자가 전자가 7개, 6개, 5개, 4개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수소와 만날 때에는 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수소 하나가 오면 되고, 2개가 오면 되고, 질소는 3개, 탄소는 4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CHOF, H가 아니죠. CNOF. 하도 습관이 돼서 CH가. 그래서 이 C는 수소 4개가 필요한 거죠. 애초에 원자가 전자가 4개밖에 없으니까. N은 5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가 모자라요. 그래서 수소가 3개만 와서 결합을 하면 완성이다. O는 6개의 전자가 있었으니까 2개 모자라죠. 그래서 수소가 2개 필요하다. F는 7개의 전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었으니까 결국은 수소가 하나만 오면 8전자를 만족한다. 이때 이제 중심 원자들을 보면 요거는 결합전자만 4쌍, 결합전자 3쌍에 고립전자 1쌍. 요건 2개죠. 결합전자 2쌍에 고립전자쌍 2쌍. 얘는 결합전자 1쌍에 고립전자쌍 3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입체 구조로 뭐냐? 지금 이제 물은 일부러 직각처럼 그리기는 했는데, H2가 H2개의 산소 하나고, CO2는 C 하나에 산소 2개죠. 근데 CO2는 직선이에요, 얘는. H2O는 구분 구조예요, 결과적으로. 분자식은 똑같이 보이는데 왜 하나는 구분 구조고 하나는 직선일까? 이런 걸 예측하는 게 VSEPR 이론인데 생각보다는 아주 잘 들어맞거든요. 지금 예를 든 이 4개의 그 수소 화합물은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전부 4쌍이죠. 현재 이 4개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쌍이 있는 거예요. 4쌍이 있는 건데, 전자는 어차피 음전하를 띠고 있고, 그것도 이제 쌍으로 돼 있는 게 중심 원자 주변에,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4개의 전자쌍이 주변에 분포를 해야 되는데 전자들은 서로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평면이라면은 전자쌍이 이렇게 사방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놓이면 90도 그 각을 유지하면서 멀리 배치하는데 입체인 경우에는 더 각도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 90도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는 앞쪽으로, 이 종이의 앞쪽으로, 두 개는 뒤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를 만약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 뒤로 가는 건 점점 멀어지니까 어두워진다. 처음에 해놔서 좀 안 좋으네요. 하여튼 중심 원자가 있는데 4개의 그 방향을 멀리 설정하는 게 뭐가 있느냐. 중심 원자가 하여튼 여기 있다고 할 때, 두 개는 앞쪽으로 이렇게, 얘도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두 개는 저 뒤쪽으로, 저 뒤쪽에 찍혀 있는 거죠. 이렇게 놓이게 되면 요게 90도보다는 조금 더 각이 커요. 그러니까 반발력을 이제 평면보다는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요걸 조금 이제 틀어서 다시 그리면, 두 개가 이 지면하고 똑같은 방향에 놓여 있다. 그러면 하나는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하나 앞쪽에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저 뒤쪽으로 산발이 받침대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 각도가 90도보다는 더 큽니다. 그리고 어느 그 결합각을 재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요 모양을 우리는 정사면체라 그래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그리죠. 정삼각형을 이제 겨냥도우니까 약간 각을 지서 그리고, 이렇게 모든 면이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다면체, 가장 간단한 다면체가 정사면체예요. 여기 이제 이 중심, 무게중심에 중심 원자가 있고, 메탄 같으면 수소가 여기 4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제 루이스 구조의 선이 이렇게 뻗쳐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한 게 이 메탄이에요. 메탄은 이 수학적으로 각도를 재보면 결합각이 109.5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 원자에 4쌍이 있으면 4쌍은 항상 이런 정사면체 방향으로 놓이려고 한다 하는 거죠. 암모니아나 물이나 플로린화 수소나 다 똑같아요. 그 4쌍의 전자쌍이 이렇게 정사면체 방향으로 뻗쳐 있다. 근데 암모니아하고 메탄하고 다른 점은, 메탄은 4개가 전부 수소 원자인데 암모니아는 이쪽에 어느 하나, 정다면체니까 똑같아요. 여기 이 어느 하나가 전자쌍만 있는 거예요. 전자쌍만 결합이 되지 않고, 공유도 아니죠. 이 고립쌍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분자의 그 모양을 본다는 거는 어떤 원자들이 결합된 상황을 보는 거니까 전자가 뭐 어디에 놓였냐 이런 거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는 뭐 특별히 이름을 짓기는 그런데 피라미드인데 바닥이 삼각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 피라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CH4는 고립상이 없어서 정사면체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정사면체. NH3는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원자가 없는 거니까, H가 없는 거니까, 이건 그냥 삼각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이 되면은 이제 두 곳이 고립상이에요. 또 하나가 사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또 이렇게 지우면 대신에 여기 뭐가 옵니까? 전자쌍이 왔겠죠. 이렇게 전자쌍이 왔어. 그럼 얘는 그냥 중심 원자에 이렇게 109.5도와 비슷하게 사실 약간 각이 틀어지는데 그냥 굽어 있는 그런 결합각을 보여요. 그래서 H2O는 그냥 구분 구조. HF는 고립상만 3쌍이니까 어느 하나가 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고립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HF는 뭐예요? 원자 두 개가 결합했으니까 직선밖에 안 나오죠.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래서 HF는 뭐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얘는 선형, 직선의 구조의 입체 구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분자 구조와 전자쌍의 구조를 구분을 꼭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분자 구조죠. 전자쌍의 구조는 중심 원자에 전부 4쌍이 있기 때문에 4쌍을 가장 멀리 배치하는 것은 이 구조예요. 정사면체. 그래서 전자쌍의 구조는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정사면체다. 정사면체. 정사면체의 그림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그 중에 이제 어느 하나가 전자쌍으로만 있어서 안 보인다. 하나가 더 안 보인다. 하나가 더 안 보인다. 이렇게 이제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제거해 나가다 보면 전자쌍은 전부 정사면체 구조지만 분자의 모양으로는 전부 이 경우에는 다르다. 정사면체, 삼각 피라미드, 구분 구조, 직선이다. 그리고 어차피 HF는 뭐 직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따질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면 돼요. 만약에 중심 원자가 3쌍이다. 그러면은 3쌍을 가장 멀리 배치하는 것. 이건 뭐 그냥 삼각평면이에요. 중심 원자가 4쌍이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놓이는 거고, 두 쌍은 뭐 할 거 없겠죠? 두 쌍은 직선이니까. 이제 확장해서 보면 여러분이 루이스 구조 숙제를 잘 했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5쌍도 있어요. 6쌍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6쌍은 다행히도 정팔면체라고 하는 정다면체가 존재해요. 정팔면체. 5쌍은 이제 5개를 동일하게 가장 멀리 배치하는 방법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도형이 뭐냐면 삼각 이중 바이 피라미달 뭐 피라미드 이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 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사실은 자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두 쌍이면 선형이고, 세 쌍이면 정삼각형의 꼭지점 방향이고, 네 쌍은 이제 입체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평면의 그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효과를 준 건데 정사면체이면서 109.5도. 여섯 쌍은 정팔면체, 요 그림은 잘 입체적으로 안 보이지만 정팔면체이면서 모든 각들이 90도예요. 요것이 이제 삼각 이중 피라미드인데 어떤 그 중심 원자의 위아래에 나란히 직선으로 뻗어 있고 가운데 수평한 방향으로 정삼각형 판이 있다고 했을 때 꼭지점 방향으로 놓이는 게 차선책으로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적도면에 정삼각형 북극과 남극에 하나씩 꽂아서 삼각 피라미드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붙어 있다. 삼각 이중 피라미드다. 적도면에 있는 것끼리는 120도의 각이고 적도면에 있는 것과 위아래 있는 것끼리는 90도겠죠.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니까 그런 약간의 상황이 달라요. 이 적도면의 세 개가 좀 더 반발이 최소화되어 있고 직각에 있는 것들은 좀 반발이 세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다 결합전자 쌍이면 이름이 쉬워요. 직선형 삼각 피라미드, 정사면체, 삼각 이중 피라미드, 정팔면체. 그런데 아까 암모니아와 물과 뭐 HF 이런 거 했을 때 그 중에 한두 세 네 개가 고립상이다. 그러면 고립상이 되는 부분은 이제 모양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여기가 이제 아까 정사면체에서 아무데나 한 곳에 고립상을 놓으면 삼각 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이 고립상이 좀 더 중심 원자에 가까이 있어서 반발을 세게 하기 때문에 109.5도보다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고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첫 번째 2, 3, 4, 5, 6 2는 너무 단순하니까 빼고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립사항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추가될 때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자, 2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빼고 모양을 봅시다. 팍팍 넘어가 버리네요. 이 마우스로 해서는 안 되겠네. 앞에다 놓는가 보다. 잠시만요. 페이지를 적고 찾아가는 게 바로 위에 있겠네요. 거꾸로 갔나? 이게 지금 여기죠? 자, 2, 3, 2는 빼고 이제 나머지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마우스가 지금 큰 페이지를 이동해서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세 쌍이면 삼각평면, 네 쌍이면 정사면체, 다섯 쌍이면 삼각이중 피라미드, 여섯 쌍이면 정팔면체다. 자, 네 쌍에서 정사면체에서 하나가 죽으면 삼각 피라미드, 하나가 또 죽으면 죽은 거에다가 하나가 더 죽으면 그냥 구분 구조다. 자, 삼각 이중 피라미드는 하나가 죽을 때는 120도 위치에다가 고립상을 배치해요. 그럼 이제 위아래에다가 구분 구조가 평면에, 수평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 말 안장이나 뭐 시소라고 많이 해요. 수평에 하나 더 죽이면 이제 T자예요, T자. 약간 이쪽이 좀 더 세서 구부진 T자. 수평 방향에 세 개를 배치하면 결국은 선형이 됩니다. 예, 두 개짜리 선형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요. 전자 구조가. 그 다음에 정팔 면체에서 한쪽이 죽으면, 아무데나 하나 죽으면 이제 사각 피라미드예요. 또 하나가 죽을 때는 이제 고립상은 반발이 세서 반대쪽에 배치를 해서 사각평면. 또 하나가 죽으면 사각평면에 아무데나 하나 없애면 되니까 결국은 요건 이제 위아래가 죽고 옆에 하나가 더 죽은 거잖아요. 결국은 T자 비슷하게 되네요. 그렇죠? 방향은 여기 좀 바꿔서 그렸습니다. 또 하나가 죽으면 평면에 이 T자에서 가운데 것도 없애니까 선형이 이렇게 돼요. 이 입체적인 모양을 평면에서 설명을 하려면 좀 쉽지가 않아서 또 이제 책에 링크된 그 사이트를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설명할 거는,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중심 원자를 하나 우리가 설정을 해서 거기 있는 전자쌍이 몇 쌍인가를 보고 지금처럼 예측을 하는 건데,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들은 그냥 한 쌍으로 보는 거예요. 추가로 결합이 형성된 거는 무시해요. 이중결합 한 쌍, 삼중결합도 단일결합으로만 우리가 중심원자에서 계산할 때 단일결합으로 계산한다. 책에 이제 예제가 나와 있지만, 이제 그림을 먼저, 예제를 먼저 할까요? 그림을 먼저 할까요? 여기 보면 이제 삼각 이중 피라미드의 경우에 어디에다가 고립상을 배치하느냐, 뭐 그런 설명이 여기 잠깐 나오는데, 적도면에다가 고립상을 배치한다 하는 얘기가 반발력을 최소화한다 하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물은 했죠. 자, SF4라고 하는 거는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이 아마 그리는 것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심원자에 고립상 하나에 결합상이 4개에서 5쌍이 있는 거예요. 5쌍이면은 삼각 이중 피라미드죠. 이렇게 평면에 3개에다가 위아래 하나. 이 중에 고립상 하나가 여기 배치가 되니까 결국은 이때 모양은 F가 이렇게 놓이게 돼서, 이 위아래는 직선이고 여기는 120도 구분계 적도면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러뜨려 놔보면 이건 시소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시소 모양이 된다 하는 거죠. 적도면에 고립상을 배치해서 전자쌍으로는 삼각 이중 피라미드, 실제로 분자의 구조는 시소 모양이다. 이 경우에는 6쌍이 있으니까 정팔면체인데 위아래에 고립상을 배치하면 적도면에 사각형만 남아서 정사각형, 요런 그림이 돼요. 정팔면체 여기 그림 잘 그려놨네요. 그쵸? 이게 이제 정팔면체를 나타내요. 어느 면도 다 동일한 정삼각형 8개로 되어 있다. 면은 8개지만 꼭지점은 6개죠, 6개. 적도면에 2개, 위아래 1개. 어느 게 적도면이 될지는 뭐 돌려보면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알림이 뜨네요. 이제 이렇게 막
구조식이 여러 원자들이 막 연결되어 있을 때에 각각의 중심 원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n에 대한 거를 보면 중심 원자가 4쌍, 고립쌍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삼각 피라미드에 해당이 돼요. n을 중심으로 요 방향은 삼각 피라미드. C를 중심으로 결합전자만 4개니까 요 C를 중심으로 얘네들은 정사면체. 이쪽 C를 중심으로는 결합전자만 3개예요. 이중결합도 1개로 보니까 이거는 삼각평면. 여기는 120도 삼각평면. O를 중심으로 한다면 결합전자와 고립상이 2개씩이니까 정사면체인데 2개는 안 보이죠? 구분구조. 그래서 여기는 109.5도, 109.5도에 가까운 거고 여기도 109.5도에 가까운 거고 여기는 120도에 해당이 된다. 나중에 뭐 sp3 혼성궤도 함수, sp2 혼성궤도 함수 이런 식으로 오비탈의 기호를 이용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 건 이제 몰라도 되고요. 이것도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가운데 중심 원자의 전자 쌍만 빨리 세고 그 중에 안 보이는 거 고립사항은 무시하고 이제 예측을 한다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답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또 링크를 이제 찾아가면 관련된 게 나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초기 화면이에요.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단일 결합 클릭할 때마다 추가가 돼요. 이중 결합을 추가할 수도 있죠. 빼려면 X 누르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단일 결합만 4개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모양이냐? 잘 방향을 돌려서 봐야 잘 보이는데 요거는 정사면체다 하는 거죠. 하여튼 위치를 잘 돌리면서 봐야 잘 보입니다. 요렇게 있는 거죠. 하여튼 모든 방향이 동일해요. 다행히도 여기 분자의 기하구조 정사면체 분자의 기하구조 정사면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메탄이에요. 암모니아는 얘 대신에 전자 쌍만 있는 거니까 하나 빼고 고립쌍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사면체였는데 한쪽이 안 보이는 거죠. 이때는 삼각 피라미드. 전자쌍은 여전히 정사면체예요. 전자쌍이 2개였다. 4쌍 중에. 그러면 고립쌍을 하나 추가하면 원래는 정사면체이지만 이 2개는 안 보이는 거니까 물처럼 구분 구조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3쌍은 쉬우니까 빼고요. 4쌍 했습니다. 5쌍. 결합쌍만 5쌍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놔야 잘 보이냐면 보니까 요 부분이 직선이고 나머지 마주 보는 쪽에 없는 거니까 직선이 위아래로 가도록 잘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하여튼 뭐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요런 모양이에요. 이게 적도면의 3개. 적도면이 너무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안 좋으니까 약간 각을 줘서 얘네들을 수그러뜨려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약간 위에가 앞으로 아래가 뒤로 들어간 모양이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3개는 적도면의 정삼각형. 이거 위아래 북극과 남극 쪽에 하나씩
이게 삼각 이중 피라미드예요. 삼각 이중 피라미드.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서 고립상으로 들어오면 고립상은 적도면에 있다 그랬죠. 이 직선인 거는 고립상으로 안 채워져요. 직선인 거는. 그래서 어떻게 봐야 잘 보이냐. 이렇게 이쪽으로 돌릴까. 잘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질 않는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소 모양이다. 시소 모양이다. 전자쌍은 뭐 삼각이중 피라미드지만 하나가 또 빠지고 고립상이 들어가면 적도면에 두 개가 들어가니까 그쵸? 적도면에 세 방향 중에 두 방향이 이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T자 모양이 되겠죠? T자 모양. 하나가 또 추가가 되면 이건 그냥 적도면에 안 보이는 거 세 쌍이 있으니까 직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막 그 결합들을 추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6쌍 결합만 6쌍이면 전부 다 이거 마주보는 쪽이 직선이에요. 어느 쪽을 세로로 놓더라도 아까 말한 정팔면체죠. 정팔면체. 자, 위에를 숙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팔면체. 이 중에 하나를 빼고 고립상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얘를 아래쪽으로 두는 게 편할 테니까 고립상을 이런 모양으로 보면 이거는 사각 피라미드다. 또 하나가 고립상이면 고립상은 반대편에 놓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각평면이 돼요. 사각평면 위아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결합상과 고립상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입체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다. 고립상 일단 귀찮으니까 빼고 만약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은 4쌍이지만 이거는 이중결합은 한 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세 쌍이죠. 세 쌍.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VSEPR 이론에서는 고립상은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단일결합으로 취급을 한다. 누르면 각도도 보입니다. 각도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할 수가 있다. 참고로 이제 인터넷을 또 검색하다 보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자, 캠스파이더라고 해서 이제 화합물들에 대한 검색을 하는 건데, 여기 만약에, 뭐, CH4가 있으면, 메탄이 검색이 되겠죠? CH4는 뭐, 한 종류밖에 없어요. 구조도 뭐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C가 하나 더 늘어나면, H가 이제 6개 결합이 돼서, 에텐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이 나오는데 이 C를 자꾸 이제 늘려서 만약에 6개 정도만 했다. 여기 없네요. C6의 H가 14다. 그럼 이제 이게 헥산이라는 건데 C가 이렇게 연결되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 몇 가지, 6가지의 화합물들이 가능해요. 6가지 화합물이. 그리고 이제 일렬로만 쭉 돼 있는 거를 이제 노르말 헥산이라고 하는데 이 헥산의 입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 C에는 전부 4개의 전자쌍이 결합전자죠. 고립쌍이 없이 얘네들은 전부 뭔가 정사면체 구조. 이 C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전부 정사면체 구조예요.
그래서 C가 6개 쭉 늘어져 있는데 그 C들이 직선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6개가 놓여 있다. 이 각도들은 전부 109.5도에 근접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중결합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3개짜리 중에 C3H6가 있는데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게 있습니다. 기호는 여러분이 좀 낯설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냥 요거는 어떻게 돌려야 잘 보이나. 하여튼 뜻대로 잘 안 움직이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요 탄소는 3개의 결합이니까 삼각평면 120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 탄소도 120도죠. 근데 이 탄소는 4개와 결합을 하고 있죠. 4개와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정사면체 구조의 각각의 꼭 지점에 놓이는 거예요. 각도들이 막 늘어날수록 달라져요. 방금 검색한 C3H6는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런 모양.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하여튼 그런데, C 3개가 고리를 이루면서, 각각의 C가 H2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 입장에서는 4개의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정사면체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특성상 여기는 60도밖에 안 되겠죠. 어차피 정삼각형이 나올 테니까 109.5도래야 자연스러운 그 오비탈의 방향인데 얘네들은 가능하지만 요 CC 사이가 너무 좁게 결합이 돼서 상당히 여기는 하여튼 비틀리는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당겨지는 그런 그 힘을 받고 있어서 이 사이클로 프로페인은 좀 뭐라고 할까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언제든지 끊어지면서 이렇게 고리가 끊어지면서 사슬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캠 스파이더라는 데는 우리가 화합물을 만약에 포도당이다 그러면 이렇게 분자식이 나오는데 대문자 뭐 구분 안 해도 뭐 됩니다. 그러면 494개나 나오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죠? 포도당은 이제 이온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입체 구조 그냥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대충 이 평면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보면 육각형이에요. 산소 하나에 탄소가 5개, 나머지 하나 탄소는 여기 붙어 있는데 이런 그 전자쌍들이 다 내쌍이라서 정사면체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잘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육각형의 고리가 평면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하여튼 각도를 어떻게 잘 돌려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잘 돌아가고 어떤 때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이 육각형이 의자처럼 그 빛이 놓여 있는 해변가에 있는 의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뭐 시간이 이제 다 됐죠. 퍼브 캠이라고 하는 데서도 똑같이 이제 화학 분자식을 치면 나오는데 여기는 너무 그런 게 포함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름을 쳐야 잘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글루코스라고 쳐야
그 단어 들어간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름만 쳐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갔네요. 아까 글루코스라고 뭘 쳤냐? 다른 걸 찾았나 보네요. 아까 이거였는데 그냥 글루코스로 입력하는 게 낫겠네요. 디글루코스 아까 찾을 때는 베타 디글루코스 다른 게 들어있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여기서도 입체 구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물이 하나 들어있는 거고 물을 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건 시간이 됐으니까 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긴 그냥 검색하다 나온 거고 여러분은 요 사이트 교과서 395쪽에 보면 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막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두 번째 과제 중에 두 번째 거는 아까 첫 번째 과제가 요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구조식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입체 구조 예측이에요. 과제 2는 몇 개 안 했는데 분자식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한번 연습해 보세요. CF 퍼 SF 퍼 XE F 퍼 얘가 이제 여기가 C가 4개, S가 6개, XE가 8개 원자가 전자가 있는 건데 각각 F가 4개씩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전자쌍의 기하 구조 그 다음에 분자의 기하 구조는 무엇일까? 잘하면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면 이 사이트에서 곧바로 판단이 나옵니다. 결합 집어넣고 여기 이중결합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분자 구조가 루이스 구조가 잘 안 그려지면 이 캠스파이더에서 직접 쳐서 잘하면 나옵니다. SF4로 하면 보니까 안 나왔어요. 좀 이상하게 된 게 나와서 실패를 했고 직접 그 화합물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이제 나와서 얘를 입체 구조로 봐서 확대를 하면 아까 보여준 거 이게 고립상은 여기 나오질 않는데 시소 구조가 되겠죠. 시소 구조 어떻게 돌려야 잘 보이나요? 이렇게 약간 고립상이 여기 있어서 움츠러들어든 시소 구조예요. 답은 얘는 시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알고 해도 되고 쌍둥이 문제에 있는 그 몇 개를 적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연습 문제를 보고 비슷한 거를 찾아도 됩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는 두 가지인데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중에 어느 게 합리적일까? 이 중에 어느 게 합리적일까?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고 전자쌍의 기하 구조는 뭐고
분자의 기하 구조는 무엇인가? 원래 플로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건데, 어려운 거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